31살의 유담 교수가 무역학과 교수가 된 것에 대한 이의제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이것을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대는 무역학부 국제경영 전임교원 채용을 이번에 12년째 5번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 4번은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채용을 안 했다가 올해 5월에 임용을 합니다. 인천대에서 이것에 관해서 문의를 하려고 자료를 하다 보니 채용 관련 문서는 이 지침에 따르면 연구보존 되도록 돼 있는데 저희한테는 소실돼 있다. 그러니까 4번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소실돼 있다면서 돌려주지 않았어요. 이 전임교원 채용을 했는데 인천대학교에서는 1차, 2차, 3차를 거쳐요. 1차에서 3명을, 2차에서 2명을, 3차에서 최종 1명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저희들은 1차 심사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블라인드를 했다 얘기하셨는데 성별, 연령, 사진 정도만 비공개가 돼 있고 학력이나 이름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확인되는 상태로 서류 심사가 됐다라고 저희는 확인된 바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차 성적표에서 이 유담 교수가 38.6점으로 25명 중에 2위를 차지합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논문의 질적인 심사에서는 18.6점으로 16위 정도의 하위인데 학력, 경력, 논문 양의 심사에서 만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1차를 2위로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학력을 한번 살펴봤어요. 학력을 살펴보면 23명 중에 11명을 비교해 봤을 때 도대체 채용된 교수와 다른 점이 없어요. 오히려 훨씬 더 유능한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에 이게 정량평가라고 하면 당연히 이 11명 정도는 다 1등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 3사람만 1등급을 받아요. 만점을.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누구는 만점을 주고 심지어는 서류의 질적평가에서 압도적으로 점수를 높게 받은 사람들이 이 학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1점을 맞거나 5점을 맞아요. 그리고 경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력도 만점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이 친구가 달에 박사학위를 받고 2달 뒤인 5월 달에 교수로 임용이 되는데 그러면 무슨 경력이 있겠어요? 확인해 보니까 고려대 경영전략실 딱 75일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에서 1년을 강의를 했다는데 이게 박사과정도 아니고 석사 시절에 1년을 했어요. 다른 경력 전무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저희가 쫙 올려놓은 거 보이시죠? 이 24명 중에 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여기서 연구 실적도 하고 국제 경영이기 때문에 경영한 근무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 다 빼고 이분이 만점을 받았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저만 이상한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우가 많나 해서 지금 임용되신 무역학과 교수님들 거를 다 찾아봤어요. 임용 시점에 이분들의 경력이 무엇인가. 이렇게 무경력자는 한 명도 없어요. 거의 다 경력이 있어요. 이게 지금 국제 경영이잖아요. 어느 회사를 가든 어느 연구원에 가든 국제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심지어 유담 교수는 유학 경험도 없고 해외 경험도 없고 기업에서 뭘 한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경험. 근데 만점을 받고 다른 분들은 1점을 받거나 5점을 받거나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습니다. 1차에서 3명을 뽑습니다. 3명 안에 안 들어가면 아예 2차 심사, 3차 심사를 못 받아요. 양적인 평가도 만점을 받았는데 4개월 동안에 8개의 논문을 씁니다. 똑같은 제목으로 논문을 써서 그 기준을 맞춰요. 이것도 만점 받았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박사학위 논문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단원마다 다 논문을 썼나 봅니다. 근데 이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정량평가에서 학력 점수하고 경력 점수를 말씀하셨는데요. 채용 지침에 따르면은 학력을 평가할 때는 지원자의 모집 분야에 부합하는 정도의 학력만 인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무역학부 교수님들은 아마 국제 경영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만점을 주신 것 같습니다. 경력 역시 저희 지침에 보면은 전공 분야와 연관된 직무를 담당한 경우 이 경우에 한해서 경력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국제 경영을 강의한 경력이 있으신 분들한테 만점을 준 것 같습니다. 인천대학교 총장님은 그것만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세요? 예,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진행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요. 논문의 정량평가 양심사는 저희 지침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점수가 주어졌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님의 그 질의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 저도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근데 뭐 총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추가 질의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천대학교 유담 교수 채용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인천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규칙에 따라서 진행된 채용에 공정한가 아닌가에 대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정확히 설명 듣기 전에 프레임을 갖고 진행하는 것은 공정성을 오히려 위배하는 것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프레임을 짠 것처럼 표현하셔서 매우 유감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차 순위가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슨 국제 경영을 해서 만점을 줬다. 유담은 경영학부예요. 경영학부가 11명이나 되고 다 저마다 유수의 대학의 그 학과이고 그중에 딱 3명만 만점을 주고 나머지는 5점이나 1점을 줬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교묘하게 반영을 시켜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침이라는 거 미명하에 저희 퇴심한 걸 들여다보면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면 2차에서는 어떻게 했냐? 1차 심사에서 유담 본인보다 7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에게 8.9점을 낮게 줘가지고 점수를 역전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전공 적합성, 학문적 우수성 이거를 얘기하는데요. 앞에서도 보여드렸지만 학문적 우수성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니까 지도교수와 함께 적은 논문 딱 하나인데 SSC급 논문이고 임팩트 팩터가 8.7점이나 높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임팩트 팩터라는 건 그 학술지 자체에 대한 얘기이지 그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우수성을 담보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임팩트 팩터의 점수도 거짓으로 얘기했어요. 8.7점이 아니라 저희들이 확인하니까 6.1점이에요. 우수성이 더 높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4개월 안에 8개의 논문이 쓰일 수가 있습니까? 결국은 박사 논문의 전체적인 챕터들을 다 분리시켜가지고 논문으로 등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수성이 있다고 평가를 해주면서 7.5가 낮은 것을 8.9를 줘가지고 1점 몇 이렇게 차이나게 높여주는 것이죠. 너무 아주 교묘하게 마치 그냥 뭐 자연스럽게 뭔가가 뒤집힌 것처럼 이렇게 보이려고 합니다. 논문의 품질을 평가하는 거는 인용 횟수잖아요. 근데 류담 교수의 인용 횟수는 딱 한 번이고요. 후보는 110회고요. 그리고 논문 수도 SSC급에 기재된 수가 6개인데 류담은 1개밖에 안 됩니다. 제출 논문 수도 한 사람은 22개고 한 사람은 10개고요. 근데 이분들을 3차 심사에서 뭐 어떻게 하냐면요. 면접 점수를 절반으로 깎습니다. 5점 주고 다른 사람은 9점 주고 결국은 자연스럽게 떨어뜨려요. 근데 총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27살의 교수님 되신 분은 논문을 70개를 쓰셨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딱 논문 하나에 국제 경영인데 국제 경험 하나도 없고 다른 경험 하나도 없고 그 논문 하나 쓰고 그 논문 하나 가지고